컴퓨터 조립을 알려달라고? 따라와. 컴퓨터 조립은 정혜성TV입니다. 정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조립하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딱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딱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립할 건 뭐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무용으로, 간단한 게임용으로 제일 많이 견적을 주시고 계시는 라이젠 3 르누아르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견적은 총 30만원 후반 정도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맞추실 수 있는 컴퓨터고요. 그냥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자, 먼저 부품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 4350G로 기장 그래픽이 따로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메인보드는 A520 보드 A 프로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삼성 4기가짜리 램 2장으로 총 8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SSD는 웨스털 디지털 500기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스 500W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 케이스는 대양 케이스에서 나오는 그 넘버 4로 된 검은색 케이스로 준비를 했으니까 아주 부품이 단촐하고 난이도도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램 2장, 그 다음에 CPU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바로 조립이 끝나는 거니까 본 제품을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케이스 조립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초보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컴퓨터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MD 메인보드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놓고 이 레버가 위아래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돌려놓고서 합니다. 자, 한번 장착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에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손을 딱 집어넣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딱 이렇게 해서 그냥 꺼집어 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버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 끝까지 90도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CPU를 장착을 이렇게 합니다. CPU 장착하실 때 레버를 딱 수직으로 올렸을 때 글씨가 정면으로 가게끔, 그 다음에 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메인보드도 보시면 이쪽 좌측 하단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서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직으로 올려놓고 CPU 글씨를 정면으로 놓고 장착하면 웬만해서는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버를 지그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면 이제 단단하게 장착이 됐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 기본 쿨러를 달 때 이 위아래 브라켓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제거할 때는 십자 드라이버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사 2개를 돌려주셔서 이렇게 뺍니다. 아래 것도 같이 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뺀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마지막 이제 뒤에 후면 브라켓이 남게 되는데 얘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쪽에다가 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브라켓을 넣어주시고 이 AMD CPU 기본 쿨러를 정면으로 보시면 AMD 이 마크가 왼쪽으로 가 있죠. 웬만해서는 오른쪽으로 가게끔 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AMD는 이렇게 드라이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을 이렇게 한 바퀴 딱 묶어주신 다음에, 뭐 세게 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매듭만 져주신 다음에 CPU 펜 이쪽에다가 꽂아주십니다. CPU 펜은 이 메인보드 쪽에 CPU 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CPU 펜 1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SD는 케이스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니까 잠깐 두고 램부터 먼저 장착할게요. 램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하실 때 이 위에 이렇게 딸깍이로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위에만 있는 게 있고 아래에도 같이 레버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만 레버가 있어요. 아래에는 그냥 고정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 같이 해주시고요. 자, 위에 레벨을 올려놓고 램 소켓에 맞게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끝에 부분만 딱딱 소리 나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에 맞게 놔주시고 끄트머리만 잡고 딱 이 소리가 나면은 완벽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케이스 한번 뜯어보고 천천히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 봤는데요. 자, 그러면 뒤에 아직 선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얄쌍한 철사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선들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철사를 다 빼줍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쪽에서 한 뭉탱이로 나와주는 요 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딱 합니다. 뭉탱이와 이 펜 뭉치들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메인보드 먼저 장착을 할 거예요. 메인보드 먼저 장착할 건데, 가장 1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메인보드 박스에서 꺼냈었죠? 이 아이오 쉴드를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게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손 다치지 않게 장갑 끼시면 제일 좋고요. 장갑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조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뒤쪽에 여기다가 아이오 쉴드를 딱 넣을 거예요. 이 위쪽에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넣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해서 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딱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먼저 1차적으로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겠죠? 자, 이 케이스를 조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메인보드가 들어가려면 이 케이스에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부착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탠드 오프, 금 색깔로 보이시죠? 이 스탠드 오프가 메인보드 스탠드홀 요 고정하는 구멍들과 딱 일치하는지, 구멍 개수들이 케이스에 붙어있는 스탠드 오프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스탠드 오프 자리가 여기가 맞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지금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요 바로 아래 거, 여기는 스탠드 오프 금 색깔이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개봉하면은 봉투에 이렇게 스탠드 오프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런 케이스 스탠드 오프 자리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를 고정할 때 필요한 나사들입니다. 이 컴퓨터를 조립할 때 가장 크게 이제 3가지의 종류의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맨 위쪽에 보이시는 이쪽 첫 번째, 여기 첫 번째가 메인보드를 고정할 수 있고 SSD도 고정하는 나사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번 나사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나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한 이런 나사인데, 얘는 2번은 사실 필요 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3번 나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거나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 같은 거 고정할 때 쓸 수 있는 나사입니다. 메인보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1번 나사로 메인보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드 오프의 자리에 맞게끔 이렇게 쭉 한번 놔봅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이오 쉴드에도 구멍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고정을 해주시고, 원래는 눕혀놓고 하면 가장 좋은데 저는 뭐 이렇게밖에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구멍만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중앙 부분 먼저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뭐 엄청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을 때쯤, 지그시 돌렸을 때 더 이상 안 돌아가는 정도로만 나사를 조여주세요. 요즘에 뭐 컴퓨터가 그래픽카드 때문에 구입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한번 이제 교과서처럼 요거를 보면서 조립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간단히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해서 예쁜 컴퓨터 조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파워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해서 넣습니다. 뒤로 돌려서 이 아래쪽 부분으로 파워가 들어갑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타공이 되어 있는 바람기비가 보이고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케이스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타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타공이 없어요. 그냥 빡 막혀있는 구간인데, 이 바람개비 쪽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바람개비니까 바람개비가 아래쪽을 보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싹 넣어주시고 뒤쪽으로 돌려서 파워를 이렇게 제자리에 맞게끔 한번 쫙 놔봅니다. 잘 나와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번 나사 있죠? 이 두꺼운 놈, 이렇게 좀 육각형, 팔각형으로 된 것 같은 이런 나사 3번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이 파워 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꽉 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좀 두껍고 힘이 센 나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볼트를 조립할 때는 모든 부품들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시작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한번 그려보셨죠? 별 그리듯이. 자, 이렇게 파워까지 조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끝난 것 같죠? 이렇게다가 그냥 요것만 덮으면 끝일 것 같은데, 뒤에 한번 돌려볼까요? 뒤에 있는 선들, 파워에서 나오는 선들을 메인보드에다가 다 꽂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으면 거의 반은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여기도 이제 철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철사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뭉탱이들이 다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파워에서 나오는 선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길다랗고 이렇게 클립이 있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끄트머리 기역자로 된 거, SSD 장착할 때 전원을 공급하는 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개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죠? 요거 어디다 쓸까요? 아까 케이스 불빛, 케이스 팬들 있죠? 팬 전원 똑같이 생겼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꽂을 거예요. 요거 펜 전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인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항상 얘는 4+4로 돼요. 4+4. 메인보드에 보시면 4개 꽂을 수 있는 게 있고 8핀으로 된 거 꽂을 수도 있고 이걸 다 꽂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메인보드는 반드시 4+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로 옆에 얘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입니다. 보조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8핀이 되죠. 그런데 얘는 6핀 플러스 2핀으로 돼 있어요. 얘처럼 4+4가 아니라 6+2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꽂으실 때는 이 6+2를 꽂아주시고, 메인보드에다가 꽂으실 때는 반드시 4+4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반대로 꽂았다 컴퓨터 안 켜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픽카드는 이 견적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픽카드 6+2는 안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필요한 놈들을 요런 사이사이 구멍들 있죠? 요 사이사이 구멍들에다가 넣어주셔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요 정도야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 공간이 좀 비어있는 것 같네요. 이쪽 공간에다가 요 길다란 놈으로 하나 빡 삐져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장착을 할게요. 어차피 맞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뭐 헷갈리실 필요도 없어요. 고스톱 하시듯이 그냥 그림 맞추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보드 전원선이 있는데, 얘는 지금 4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6+2 아닙니다. 4+4로 되어 있는 메인보드 전원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4+4 메인보드를 이 위쪽 구멍에다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아까 4개짜리 있었죠? 4개짜리를 꽂아줍니다. 딸깍 소리 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꽂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났고,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케이스 파워선 있죠? 4개, 동그라미 4개로 된 거, 얘를 이쪽 뒤에다가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꽂아줍니다. 기차놀이, 얘는 구멍을 좀 잘 맞춰야 쏙 들어가거든요.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4개의 구멍을 잘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넣어주시고, 이 뭉탱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그냥 안 쓰는 선들을 요 파워와 케이스 사이의 공간, 이쪽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선 정리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선들이 많이 없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잘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네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뒤쪽으로다가 숨겨줍니다. 이 숨기는 것만 잘해도 선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웬만큼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쪽에서 나오는 요 선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요거 이제 USB랑 USB 3.0, 그 다음에 전면 패널, 뭐 전원을 켰을 때 이런 딸깍이 전원들 있죠? 이런 것들 선을 메인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기역자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이거 바로 아까 SSD SATA 선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JFP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JFP1이 뭘까 하면은 아까 메인보드 설명서로 찾아보셔도 되고, 이 JFP1이 MSI 기준으로 전면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또 SATA 선이 2개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USB 3.0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라고 써 있는 공간은 USB 2.0 포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JAUD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JAUD, 오디오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JCOM1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안 써도 돼요. 자, 한번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빈 공간, 저는 좀 이 옆에서 나오도록 할게요.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 다 빼줍니다. 얘네들, 뭉탱이들만 쫙 빼줘요. 그리고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쉬운 것부터. 뭐가 제일 좀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들? 요놈.
USB 3.0이 가장 쉬워 보이죠? 저 같은 남자입니다. 쉬운 남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위에가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자, 이쪽에 요거 뚫려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딸깍 소리 나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쉬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보시면 얘네 뭉탱이 두 개. 얘가 좀 쉬워 보이죠? 이렇게 좀 돌리면 얘네들도 이름표가 나와 있어요. HD 오디오, 그 다음에 얘는 USB. 아까 꽂은 거는 뭐죠? USB 3.0이고 얘네들은 USB 2.0, 그 다음에 오디오 포트입니다. 자, USB 2.0 아까 어디 썼죠? 바로 옆에 USB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여기다가 USB 2.0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이쪽 맨 오른쪽이 오디오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한 칸이 좀 비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이 없는 거를 맞추셔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선들이 몇 개 없어요. 한 4개? 5가닥 정도 있는데 이렇게. 자, 얘네들도 뒤집어 보면 다 이름표들이 붙어 있어요. 파워, 하드, 리셋, 이렇게 파워 LED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JFP1 이쪽에다가 장착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이 JFP1 옆에 이런 그 배선도 같이 나와 있는 설명서가 메인보드에도 붙어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붙어 있네요. 여기 살짝 보이나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도면도가. 그러니까 요 이름표에 맞춰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아래쪽에는 왼쪽에 하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셋 무조건입니다. 이거. 자, 하드가 왼쪽으로 가게, 리셋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굉장히 좀 가장 세밀한 작업이에요. 오늘 케이스 컴퓨터 작업 중에서 가장 세밀한 작업. 아래쪽에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하드랑 리셋을 먼저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꽂았죠? 자, 그리고 파워 LED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반드시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돌려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플러스가 왼쪽으로 2개 놔주신 다음에 그 바로 하드 위쪽으로 된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파워 SW 요거를 바로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꽂아주시면 전면 패널도 아주 쉽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번잡한 이 선 정리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이시죠? 쉽습니다. 이 뒤쪽에서 끄집어 당겨줍니다. 끄집어 당겨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깔끔하게 쫙 잡아놓은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 타이로. 이 앞에 쪽에는 케이블 타이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그래픽카드를 추가로 장착을 했을 때 이런 선들 때문에 펜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가위로 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닛바가 있으니까 니퍼로 잘라줍니다. 깔끔하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조립이 됐죠? 그렇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끝났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끝났고, 뒤에 이 망할 선정리들만 하면 됩니다. 이 망할 선정리. SSD는 요즘에 이렇게 보통 이쪽 자리에다가 많이 꽂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저가 케이스들 보시면 이쪽에다가 장착되어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SSD 고정할 수 있는 나사 있었죠? UFO 1번 나사를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장착할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구멍에다가 나사를 장착을 합니다. SSD 나사는 총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는 반드시 대각선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좋다는 점. 균형, 나사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파손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대각선으로 장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SSD 장착하는 건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장착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메인보드에 있던 이 SATA 케이블, 요거를 하나 빼줄게요. 이렇게 딱 찢어서
이렇게 뺀 다음에 아까 SATA 기역자로 된 부분 이 아래쪽에다가 하나를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장착한 다음에 옆쪽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이러면 깔끔하죠? 자, 이제 다시 뒤로 돌려서 이 SATA 선 나와 있는 거 요 놈을 이 뒤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기역자에 맞게끔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아까 저희 파워에서도 SATA 기역자로 된 거 하나 있었죠? 요거까지 장착을 해야 이 SSD에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얘도 기역자로 놔주시고 끝까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들 다 저 안쪽 히든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얘네도 마찬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리고 숨겨 놓으세요. 선은 무조건 숨겨 놔야 돼. 정리할 필요가 없어. 자, 이제 요런 이제 머리카락, 머리끄댕이 같은 것들은 한번 쫙 이렇게 여동생 머리 따주듯이 딱 이렇게 왼쪽에다가 케이블 타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무리가 가지 않게끔 얘네들도 쭉 내려줘서 한번 묶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묶어주고 나머지 선들 안쪽으로 히든 공간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들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너 왜 튀어나왔니? 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선들만 없으면 뒤에 판때기를 닫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닫힙니다. 자, 요 스무스 판때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조립이 웬만큼 돼가고 있죠? 자, 아까 요 풀었던 요 나사 2개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플라스틱 나사로 돌려줍니다. 자, 여기 정면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지 않게 얘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나는 살짝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다다다다다다 들어가 친구야.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조립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요 뺐던 이 아크릴판, 요거 제가 유리라고 한번 생각하고서 넣어볼게요. 반드시 이 아래쪽 이 홈에다가 먼저 유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아래서부터 슬며시 누르면서 자리를 맞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옆에 요거랑 같이 이렇게 싹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 마지막 유리 나사를 손으로 해주시는데 뭐 드라이버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드라이버로 이렇게 꽉 조이다가 유리 탁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끔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하세요. 이 유리 부분은. 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켜게 되면 그냥 바이오스 화면으로만 모니터가 띄워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켜보면 컴퓨터 켜졌어요. 이렇게 켜지면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조립하고 나서 모니터가 켜지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맨 아래 보시면 F1, 프레스 F1, 프레스 F2 이런 식으로 나오시죠? 그냥 F1 누르세요. 그러면은 바로 바이오스 화면으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바이오스 화면 진입이 됐다는 거는 컴퓨터 조립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윈도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 이런 USB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윈도우 파일을 USB에다가 먼저 담아 주신 다음에 이 작업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다 담아 놨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USB 중에 검은 색깔 USB가 보이시죠? 검은 색깔 USB, 파란 색깔 USB 있는데, 반드시 이 설치 USB는 파란 색깔 USB 3.0에다가 꽂아 주셔야 인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꽂아 줄게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재부팅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알트 델리트 누르면은 바이오스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면 얘가 이제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USB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윈도우 10 설치 화면으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마 여기 동그라미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좀 있으면. 자, 돌아가고 있죠? 검은색. 자, 그럼 바로 이렇게 USB 연결로 윈도우 10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보드 종류 맨 아래쪽이죠? 여기 한글 키보드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설치, 그리고 또 창이 하나 이렇게 뜰 건데, 설치 프로그램 있죠? 정품 인증하라고 먼저 뜹니다. 정품 인증 키가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정품 인증 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윈도우만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제품 키가 없음 요거 눌러주시면은 바로 다음 설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홈이냐 뭐 에듀케이션이냐 프로냐 선택을 해주셔서 그냥 초보자분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거 홈입니다. 윈도우 10 홈으로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의해주세요. 동의하시고 다음, 그리고 설치 유형 선택하세요 있죠?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윈도우 설치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500기가 SSD를 넣기 때문에 이쪽에 500기가짜리 SSD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 왼쪽 클릭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잠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90%까지 컴퓨터 조립과 설치까지 다 하고 계신 건데요. 자, 먼저 지역, 우리 한국이죠. 예로 눌러주시고 올바른 자판 예, 건너뛰기 그냥 계속 그냥 다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시고 PC 이름입니다. 뭐 저는 유저로 할게요. 비밀번호 없고 그냥 쭉쭉 엔터 다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10 바탕화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바탕화면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 모양이 있어요. 메시지 모양 눌러주시고 톱니바퀴 모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및 보안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 자,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시간 보이시죠? 시간을 우측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조정 두 번째에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고 자동으로 시간 설정 요 파란 색깔 켬으로 되어 있는데 껐다가 켜주면 요 시간이 바뀌죠. 지금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시지 모든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들어가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할 목록들이 얘네들이 쫙 나오게 될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쫙 나와버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요 업데이트가 다 끝나게 되고 나서 이제 이쪽 맨 아래쪽에 다시 시작, 뭐 지금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까지 다 눌러주시면 모든 업데이트가 끝나고 게임을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조립부터 윈도우 설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손쉽게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 컴퓨터 조립은 요거 영상 보면서 하자 얘들아. 청바!